상대성 이론에는 특수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여기서는 관성계에 적용되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 살펴봅니다. 상대성 이론의 배경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우선 고전 역학으로 기술되지 않는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자는 수백만 볼트의 전이차로 광속의 99%까지 가속시킬 수 있는데요. 전이차를 4배 증가시키면 전자의 속도는 이론상 2배가 되는데요. 그럼 광속을 넘어서게 되죠. 하지만 실험 결과 전자의 속도는 광속보다 항상 작게 나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움직이는 유체에서 광속을 측정하면 고전 역학적인 속도의 덧셈 공식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생기죠. 1851년 피조의 실험이 그 예인데요. 이와 같이 움직이는 물체를 다루는 전자기 법칙과 뉴턴 역학은 따로 발전된 학문이라 한 테두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죠. 정지에 있는 도체 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자석 주위에 특정한 에너지와 함께 전기장이 발생해요. 반대로 자석을 정지 상태로 놓고 도체를 움직이면 자석 주위엔 상응하는 에너지는 발생치 않고 기전력만 생겨요. 이를 전자기유도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빛과 더불어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역학을 다루게 되면서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다음엔 갈릴레오 상대성 원리를 알아볼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의 자연스런 상태를 외력이 작용하지 않은 정지한 상태로 생각했어요. 반면에 갈릴레오는 이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상태라고 반박했죠. 그럼 관성계란 어떤 걸까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상태를 기술하는 기준계를 관성기준계, 줄여서 관성계라 하죠. 관성이란 운동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즉,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을 말하죠. 관성계와 갈릴레오 상대성 이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모든 관성계에서는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되어야 해요. 하지만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속도입니다. 이를 속도의 상대성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등속 운동하는 두 관성계에서 측정한 가속도, 시간, 길이 등의 물리량들은 항상 같지만 속도는 상대적이어서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 갈릴레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럼 맥스웰 방정식은 갈릴레오의 상대성 이론에 부합할까요? 맥스웰 방정식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식이 달라요. 따라서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에 대해 물리 법칙은 불변이어야 한다는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와 모순되는 거죠. 예를 들어 관찰자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정지 상태의 전하를 본다고 합시다. 고전론에 의하면 움직이는 관찰자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전하가 만드는 자기장을 인식해야 해요. 반면에 정지 상태의 관찰자는 전하에 의해 생긴 전기장만 보게 됩니다. 또한 맥스웰 방정식에서 보면 빛은 관성계가 달라도 광속은 일정한 값을 갖지만 고전 상대론에 의하면 빛의 속도도 상대적이어서 값이 다를 수가 있게 돼요. 당시 과학자들은 광속을 잘못 측정해서 또는 맥스웰 방정식에 오류가 있어서라고 지적질을 해댔죠. 즉 음속이 공기를 매질로 하듯이 전자기파도 매질이 있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 매질은 에테르라고 가정의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우주에서 유일한 절대 정지계로 가정한 에테르에 골몰하게 됩니다. 첫 타자 마이켈슨과 몰리가 등장합니다. 1887년 마이켈슨과 몰리는 빛의 매질로 생각되던 에테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에테르와 지구 사이에서 상대적인 속도 측정을 위해 마이켈슨 간섭계를 이용하는데요. 마이켈슨 간섭계의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광원에서 나온 단색광을 렌즈를 통해 평행하게 입사시킵니다. 그런 다음 빛은 반응경 M0에서 둘로 갈라져 한쪽은 반사 거울 M1에서 반사되어 M0로 돌아오고 다른 쪽은 보정기 M0를 통과한 후 M2에서 반사되어 다시 M0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럼 검출기에서는 M1에서 반사된 빛과 M2에서 반사된 빛이 간섭을 일으켜 광원의 상을 맺게 됩니다. 거울 M0와 M1의 방향을 지구의 공전 방향으로 놓고 간섭 무늬를 관측하기도 하고 그 방향을 90회전시켜 관측을 해보기도 했어요.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두 빛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야 하죠. 한 광로의 속도가 늦어지거나 빨라지면 간섭 무늬가 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험 장치가 어느 방향을 향하든 지구가 어느 위치에 있든 실험 결과는 언제나 같았어요. 또한 의미 있는 만큼의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않았죠. 이 실험과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죠.
에른스트 마하는 이 실험이 에테르의 부존재를 증명한다고 했어요. 피츠제랄드와 로렌츠는 정지한 에테르 속에서 지구가 공전운동한다는 전제하에 빛이 에테르 방향과 평행하게 움직일 땐 빛의 속도는 느려지고 그 방향으로 이동 길이가 짧아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빛이 에테르의 이동 방향과 수직으로 진행할 때의 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가설을 세우죠. 허나 결과만을 합리화시키는데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었죠.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은 우주 공간에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고 빛은 매질 없이 전파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새로운 과학혁명의 출발점이 되었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특수 상대성 이론은 무엇이고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볼게요. 아인슈타인은 1905년 물리학연감에 운동하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해요. 여기서 가정을 두 가지 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2.99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이며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이를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요. 광원의 운동이나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광속은 항상 일정하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광속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상수로 가정되면서 공간과 시간은 종속 변수로서 서로 얽혀 기술되게 되죠. 또한 갈릴레오의 속도의 덧셈 공식은 상대론적 속도의 덧셈 공식으로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두 번째 가정은 역학에서의 상대성 원리를 모든 물리법칙으로 확장한 것이에요. 즉, 물리법칙은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시간과 공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뉴턴은 자신의 역작 프린키피아에서 시간은 온 우주의 한결같은 속도로 흐른다고 해서 절대적 시간 개념을 부여하죠. 하지만 맥스웰을 존경했던 아인슈타인은 맥스웰 방정식에서의 광속 불변이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그는 통찰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선험적으로 명백한 관련이 있을 때에만 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의 동시성은 관찰자 자신이 머무는 시공간에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죠. 즉, 한 관찰자에게 동시에 일어나 보이는 사건은 지점이 다른 곳에 있는 관찰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에 아인슈타인은 광속불변의 원리와 고전 상대성 원리의 충돌을 해결하는 열쇠를 시간과 공간의 상대적 개념에서 찾아요. 시간과 공간은 사건이 성립하는 물리적 조건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술되는 개념이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은 그들 사이의 내적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에 의해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개체로서 인식되기에 이르죠.